안녕하세요. 연세 방문재활운동센터 원장 서지원입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플러스 비정형 파킨슨병으로 불려왔는데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두 질환을 가진 많은 환자분들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직까지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끝에 증후군이라는 용어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질환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질병입니다.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구분이 쉽지 않은 질병이라 환자 및 보호자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파킨슨병은 흑색질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도파민의 결핍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4대 징후 증상으로 불편을 겪으실 거예요. 자, 우선 4대 징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떨림 증세입니다. 자, 이때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움직일 때 떨림이 있기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강직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팔다리 관절이 굳고 근육 또한 매우 긴장도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강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운동 느림증인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느린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걸을 때 팔 흔들기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를 보입니다. 또한 발을 떼는 것도 쉽지 않으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세 불안정입니다. 보통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고 등 또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굽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러한 특징 외에도 표정 감소, 가면 얼굴, 발성, 과소, 작은 글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흔히 아는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파킨슨 증후군은 과연 어떤 질환인가요?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질환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4대 징후를 포함하여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흑색질 뿐만 아니라 다른 뇌 손상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훨씬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증상들이 있어요. 자,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실조가 잘 보이게 되며 근역 능력에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 움직임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 핵상 마비의 경우에는 주위 얼굴 표정이 자주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안구 운동 장애가 생기면서 음식을 자주 흘리게 되고 보행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질 기저 핵 변성이나 루이 수체 치매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다계통 위축증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과 비슷한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오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그리고 배뇨장애, 어지럼증 등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 또한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킨슨병이 아닌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의심을 하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을 구분하기가 힘든 공통적인 증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내린 후 도파민 제제를 지속적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자, 다만 늦게 발견하게 된다면 그동안 뇌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겠죠. 자, 파킨슨병에 비해서 훨씬 악화 진행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약물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증후군별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파킨슨병의 오진이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미리 해당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혹시나 명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병원의 진료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센터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